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인도에서의 힌두교와 불교 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파트인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들이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후한 이후의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동아시아가 정확하게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파트에서는 중국의 지리적인 명칭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 그거부터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동쪽 끝으로서 현재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대만과 홍콩, 마카오 등과 함께 지리적으로는 몽골까지 포함하는 곳을 우리는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지리적인 기준으로 동아시아를 이제 묶었을 때는 몽골까지는 묶이는데 지리적인 것으로 묶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내용으로 묶으면 몽골을 빼고 대신 베트남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 범위를 우리는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선생님이 이제 중국 또는 동아시아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지리적 명칭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화북과 강남이라는 중국의 지리적인 위치를 선생님이 자주 언급을 할 건데, 화북은 황하가 흘러나가는 그 중간 지점, 황하 중류에 우리가 배웠던 하, 상, 주가 탄생하였던 중국 문명의 중심지를 화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강남이라는 곳은 여기를 흐르는 중국 남부를 흐르는 큰 강, 창장강, 장강 이남 지역을 강남이라고 하는데, 주로 강남이라 언급되는 지역은 이 장강이 서해로 흘러나가는 이 지점을 우리는 대개의 경우 강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후한 이후의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후한이 황건적의 난등으로 멸망을 하고 난 후에 중국 대륙은 조조, 유비, 손권의 위, 촉, 오가 천하를 다시 통일하기 위해서 싸운 삼국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가장 강력하였는데, 이 위나라의 신하였던 사마씨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이란 나라를 건국하고 이 진이 촉과 오를 정벌하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은 이제 황제 자리를 누가 물려받나에 대한 문제로 황실 내부에 엄청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진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는데, 이 혼란을 틈타서 만리장성 북쪽에 위치했던 5개의 유목민족, 선비족, 흉노족, 갈족, 강족, 저족이 이 화북 지방으로 침투해서 진을 강남으로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수많은 나라를 세우면서 다투는 시대로 중국이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대를 5개의 유목민족이 16개 국가를 세운 시대, 5호 16국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진은 강남 지역으로 도망가서 동진을 건국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화북지방은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통일을 하게 되고, 강남 지역은 도망간 진나라와 한족들이 동진을 건국한 다음에 송, 제, 양, 진이라는 국가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각각 다른 왕조가 들어서서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중국에 열리게 되었는데, 그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고요. 북쪽의 왕조를 북조, 그 다음에 남쪽의 왕조를 남조라 해서 함께 불러서 남북조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조의 대표적인 황제는 북위의 효문제로 선비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복장과 언어, 즉 문화와 풍습을 금지하는 한편, 그 다음에 선비족과 한족 간의 혼인, 서로 결혼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리고 북위의 수도를 유목민족의 중심지였던 평성에서 한족 문화의 중심지인 이 낙양으로 천도하는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한화 정책, 즉 유목민이 한족화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북위에서는 호한의 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남조에서는 화북에서 이주해온 한족들에 의해서 그전까지 이렇게 습지와 정글이 무성했던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의 농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강남은 많은 곡물 생산을 거두는 곡창지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는 간단히 말해서 문벌귀족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 방식은 구품중정제라는 것인데 이 구품중정제는 중앙에서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지방으로 파견되면 지방의 인재를 찾아보고 그 인재의 품을 국의 품, 구품으로 매겨서 중앙에 추천하는 이 방식, 추천제 방식을 구품중정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추천제였기 때문에 지방의 유력자, 지방의 호족들이 중정관에게 뇌물을 바치고 중앙으로 추천을 받았고 곧 중앙관리들도 이러한 지방의 큰 유력자들, 호족들로 지방의 중앙의 관리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지방의 강력한 호족들이 대를 이어서 중앙 관직을 계속해서 독점하게 되었고 이들의 가문 자체가 귀족 가문 취급을 받게 되면서 이들이 바로 문벌귀족이라는 가문 자체가 귀족인 문벌귀족이라는 지배층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남북조 시기의 문화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북조는 한족의 발달하고 섬세한 문화와 유목민의 씩씩하고 강건한 기풍이 합쳐진 문화의 형태를 띈 것이 바로 북조 문화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남조는 강남으로 내려간 화북의 한족 귀족들에 의해서 섬세하고 우아한 귀족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유명한 남조의 문화로는 더러운 정치 세계와 세속을 떠나서 자유로운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청담 사상이 남조에서 유행을 했고요. 특히 이 시기에 유명한 작가들이었던 도연명의 시와 그 다음에 왕이지의 서예 작품, 그 다음에 고개지의 그림 작품은 이후 중국 역사 내내 계속해서 사랑받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경우에 후한 시기 중국에 전해진 불교는 남조와 북조 모두에서 유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북조의 북위에서는 산에다가 굴을 파고 부처를 모신 석굴사원을 이렇게 대규모로 건립하였는데 평성 근처에 윈강석굴과 그 다음에 낙양 근처에 룽먼석굴이 현재 유명합니다. 또한 제자백가 중에 하나였던 노자와 장자의 사상, 즉 노장사상, 도가사상과 신선사상, 그리고 중국의 민간신앙이 합쳐진 종교인 도교가 중국에서 이 시기에 탄생을 하고 현재 중국인들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종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진남북조라는 복잡한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괜찮지만 대강의 흐름 정도는 전개 과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위에서 보여줬던 유목민족과 한족의 융합, 호한융합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진남북조 시대에 보여준 사회와 문화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